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하반기 첫 거래일 주식시장입니다. 그리스가 IMF 채무를 갚지 못하고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선진국 가운데 처음으로 IMF 채무를 갚지 못한 나라가 됐는데요. 그리스의 유일한 자금줄은 이제 ECB, 유럽중앙은행입니다. 현재 유로 그룹 쪽에서는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 안건에 대해서 7월 1일 현지 시간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또 그리스에서는 이 구제금융 채권단의 긴축안 수용 여부에 대해서 5일 국민투표를 열 예정입니다. 자, 일단 그리스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지만 그러한 어떤 우려감과 충격은 이미 주식시장에서 반영했고 현재 시장은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어제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오늘 코스피는 소폭의 하락으로 또 코스닥은 1% 이상의 반등으로 첫 거래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7월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수급, 대외 변수, 국내 정책, 또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6월 내내 신흥국에서 외국인이 주식을 팔았는데요. 7월 들어서는 국내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아시아 쪽에 컴백을 하지 않겠느냐 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2분기 실적 발표가 다소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2분기 실적이 좋은 쪽을 찾아봐야 되겠죠. 주도주는 여전히 소비재라고 합니다. 제약바이오, 화장품, 의료기기, 방송, 엔터, 음식료, 호텔, 레저 쪽의 실적과 주가 또 성장성이 계속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 주식시장 박상정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6월 30일이 지나면은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사실은 이 사태 큰 폭에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마감한 미증시는 소폭이나마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우리 증시에서는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다소 좀 어리둥절한가 봅니다. 양 시장의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상승을 해야 할지 하락을 해야 할지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눈치 보기 굉장히 좁은 박스권에서 옆으로만 움직이는데요. 보합권 시세는 이어집니다. 현재 지수 체크해 보시죠.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0.02%의 하락입니다. 2073.83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어제는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컸었죠. 지금 빨간색 양봉 상당히 좀 긴 캔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금 5일 이동평균선 딱 걸쳐져 있고요. 이어서 분봉도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전일 종가보다는 좀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2070선 후반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장중 고점 2078포인트, 그리고 저점도 2073포인트 정도로 현재 움직임이 위아래로 한 5포인트 정도 폭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실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수급은 그다지 좀 좋지가 못합니다. 외국인이 좀 팔고 있는데 현재 외국인 쪽의 물량이 570억 원 정도 되고요. 기관 쪽에서는 제한적인 매도 물량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관 쪽 현재는 1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기관 수급 특징이라고 본다면은 오전장에는 투시권 쪽에 포지션이 좀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오후장에서는 연기금의 자금 집행이 되면서 오후장에 조금 더 이 수급이 개선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현재 7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죠. 이어서 업종별 동향 보겠습니다. 지수가 보합권 내에서 좀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만큼 업종별로도 거의 반반 정도로 상승과 하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하락부터 체크해 보시죠. 은행 쪽 1.5%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은 어떤 한 은행이 크게 밀려나기보다는요. 전반적으로 이 금융과 관련된 투자 심리가 그다지 좋지가 못합니다. 하지만 정부 쪽에서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이 그리스와 관련된 익스포저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번 이 채무 불이행과 관련된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일단은 은행과 보험 1%대 나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음식료품, 운수창고, 운송 장비 순으로 1% 미만의 조정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이어서 상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가장 분위기가 좋은 업종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의학입니다. 역시나 상승 흐름은 이어집니다. 3%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어제장 같은 경우는 이 대형 제약주들이 약간의 좀 조정을 받고요. 중소형 제약주들이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업종 지수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은 중대형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좀 매기가 확산되고 다시금 상승 시세 제기되면서 업종 지수 흐름 양호하고요. 의료 정밀 쪽은 미래산업과 KC텍이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업종 지수도 상승합니다. 기계 쪽은 삼성테크윈의 급등 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섬유의복과 유통순으로 1%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 대형주 가운데서는 개별 뉴스에 좀 집중해 보셔야겠습니다. 사이즈가 큰 종목 가운데 상승 탄력이 좋은 종목, 결국에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선은 맨 위에 있는 호텔 신라부터 보겠습니다. 6%대 상승. 11만 8천 원권 부근 지나갑니다. 이 종목 오늘 증권사 레포트 나왔는데요. 대신증권 쪽에서요. 이번에 이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기대된다라는 레포트였습니다. 이 호텔 신라 쪽의 이부주임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쪽으로도 상당히 좀 빠르게 가서 사업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상황으로 좀 봤을 때 호텔 신라와 현대산업개발 쪽의 컨소시엄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오늘 장에서 이런 기대 흐름이 반영되면서 호텔 신라 쪽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삼성테크윈. 지금 현재 VI도 발동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장중에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와서 그렇고요. 현재 주가 흐름 18% 급등 34,700원권 지나갑니다. 지난 29일이었습니다. 주주총회 있었는데요. 사명이 이제 곧 바뀝니다. 삼성테크윈이 아니고 한화테크윈으로 조만간 좀 사명이 변경되고요. 최대 주주는 변경이 됐다고 어제 장 마감한 이후에 공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우선 한화품으로 확실하게 좀 안착을 하고 난 이후에 주가 흐름은 양호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한 때는 25% 가까이 오르면서 36,600원까지 상승하기도 했었죠. 지난해 11월 이후에 다시금 좀 고점을 기록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쭉 보시면은 삼성중공업도 뉴스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요. 블룸버그 외신 쪽에서도 이 삼성중공업의 1조 1천억 원 정도 됐죠. 이 해양 플랜트 수주 소식을 다루면서 삼성중공업 시세를 좀 보여주기도 하던데요.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올해 첫 번째로 해양 플랜트 수주했다라는 소식 들립니다. 두 기고요. 그리고 금액은 1조 1,786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소식 반영되면서 어제 삼성중공업 우선주 급등했는데요. 삼성중공업 주가도 움직입니다. 오늘장 3%대 상승. 그 밖에 종목들 쭉 보시면은 GS 리테일이나 BGF 리테일, 편의점주들 좀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SK네트워크스, 롯데케미칼 정도 체크가 됩니다. 편의점 관련주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한국항공우주 마찬가지고 SK네트워크스 이 시내 면세점과 관련된 내용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서 다시금 30만 원 선 안착을 좀 시도하고 있는 종목이죠. 롯데케미칼. 현재 주가 흐름 보시면은 2.25% 상승 29만 5,500원권 지나갑니다. 여의도증권가에서는 과연 이번 2분기 실적 어느 정도로 내다보고 있을지 이와 관련된 내용들 스튜디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롯데케미칼입니다. 네, 롯데케미칼의 2분기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제 메리츠증권에서는 이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측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나온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이 롯데케미칼의 목표 주가를 모두 상향 조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함께 내용 살펴보시죠.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첫 번째 리포트 현대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우려를 불식시키는 실적에 주목하자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오히려 기회라고 했는데요.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웃돌 거라 전망했습니다. 현대증권이 제시한 롯데케미칼의 실적 추정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3조 5,24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4,582억 원을 기록할 거라 전망했는데요. 주력 제품의 가격과 스프레드가 동시에 상승하며 기존 추정치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3분기 실적 악화 우려감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과도한 우려라 판단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3,342억 원으로 2분기 실적에는 못 미치지만 1분기와 전년 3분기 대비해서는 크게 증가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HMC 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가속화되는 실적 개선이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역시 2분기의 호실적을 예상했고요. 롯데케미칼의 현재 PBR이 1.4배로 낮은 수준이라 판단했습니다. 올레핀 계열의 지속적인 강세가 2분기 실적 성장을 주도할 거라 예측했는데요. 주력 제품인 폴리에틸렌, 또 폴리프로필렌의 스프레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밸류에이션 측면도 확인해 보겠는데요. 다음 PBR 그래프 확인해 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의 PBR이 역사적 최저점인 0.7배에서는 올랐는데 5년 평균인 1.4배에 거래되고 있어서 동종업체 대비 낮은 수준이라 판단했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영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역사적 최고 수준의 이익 실현을 예상, 목표 주가 상향이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 보십니다. 네, 사상 최대 이익 규모의 실적을 시현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에틸렌 공장을 제한적으로 증설하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네, 석탄화학과 에탄 크래커에 대한 두려움이 에틸렌 공장의 신증설을 억제했다고 하는데요. 올해와 내년 에틸렌 증설 규모는 각각 연산 400만 톤 규모로 제한될 것 전망입니다. 그럼 반면 타이트한 제품 수급에 따라 높은 이익 창출 능력이 지속될 거라 판단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롯데케미칼 1.9% 오른 29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확실히 좀 탄력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장에서 회복력, 어마어마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대세는 좀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지수 흐름입니다. 1.37%나 오릅니다. 앞서 보신 코스피와는 사뭇 다르죠. 752.42포인트, 750선도 회복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거래일 동안에 이 주춤거림, 방황이 지금 캔들 차트를 통해서도 좀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장에서 갭상승 출발을 하면서 지금 분홍색 라인이죠. 5일 이동평균선 위에서의 무난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거의 직전 고점 부근까지 좀 회복돼 있습니다. 참고로 직전 고점은 6월 26일 날 형성돼 있던 757.98포인트인데요. 사실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어서 분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갭상승 출발이었죠. 장중 내내 플러스권에서의 기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장하고 나서 한 30분 정도 상승폭을 키우는가 싶었어요. 여기에서 753포인트 정도까지 기록을 했고요. 이후에는 옆으로 좀 횡보 흐름 나타내면서 좀 숨고르면서 상승폭을 서서히 키워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50선은 오늘장 무난하게 좀 안착하는 흐름으로 보이네요.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였는데 지금 눈에 띄는 점이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삽니다. 기관 쪽에서 현재 매수폭이 373억 원, 개장한 지 1시간 약간 지나가는데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사들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개인 쪽에서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는 파는데 양쪽의 물량은 한 150억 원 안팎으로 제한적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이 팔기는 하지만 이 물량 기관 쪽에서 상당히 잘 소화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어서 코스닥에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보겠습니다. 시총 탑 10을 이렇게 쭉 묶어놓고 봤는데요. 아마 눈에 확 들어오시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바로 물론 빨간불을 켠 종목이 더 많은데
다음 카카오 요즘에 정말 어마어마하죠. 오늘 장에서도 8% 급등이고요. 현재는 13만 6,800원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셀트리온이 한 1%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다음 카카오의 상승 시세, 최근에 주가 차트 흐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6월 중순부터 좀 시세를 내기 시작해서 가파른 상승 흐름이 지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 아마 이 카카오톡은 이 대한민국의 거의 전 국민 스마트폰 사용자라면은 아마 대체로 다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어제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카카오 채널 그리고 샵 검색이라는 건데요. 보면은 글자를 입력하는 창에다가 샵 버튼을 누르고 검색어를 누르면 바로 이 대화창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저도 써봤는데 상당히 좀 유용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검색한 내용을 공유하려면은 창을 바꿔서 검색을 했다가 URL 복사하고 붙여넣기 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사라져서 편리하다라는 평가를 좀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카카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 종목이 현재 시가총액이 8조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의 현재 시가총액이 8조 8천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카카오가 앞으로 한 5%에서 7%만 더 오르면 코스닥 시가총액 1위도 가능합니다. 셀트리온을 맹추격하고 있는 다음 카카오의 기세, 과연 1위 탈환까지도 가능할지 이 부분도 재미나게 좀 관전 포인트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최근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현재 좀 급락 흐름을 보여줍니다. 오늘 장에서도 60만 원 좀 아슬아슬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이버 현재 PER이 40배가 넘고요. 그리고 다음 카카오는 22배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무래도 좀 밸류에이션 키 맞추기가 나온다면은 조금 더 추가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증권가에서도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들 넘어가겠습니다. 제약과 화장품은 역시나 또 코스닥의 새로운 이런 엔진, 두 개의 엔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 갑니다. 오늘도 쭉 보시면은 상승 추세 기록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서 좀 뉴스 나온 종목 보시면은 에스텍파마도 최근 들어서 좀 뉴스가 나왔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오늘 장에 CMG 제약도 상당히 좀 탄력 좋습니다. 그리고 메지온 쪽에서도 지금 관련 어떤 치료제와 관련해서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 메지온도 상당히 좀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특징이 있다면요. 어제는 비교적 시장 대비 약했던 대형 제약주들이 오늘 장에는 다시 상승 랠리를 재개했다는 건데요. 대웅이 대표적입니다. 6%대 상승 흐름이고요. 시백스 스트로와 관련된 내용 가지고 있는 동아 ST도 그동안은 사실 좀 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장 상승 시세 재개하면서 8%가량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의 상승 흐름까지 체크를 해보셨고요. 마지막으로 화장품주 보겠습니다. 이제 또 화장품주 메르스와 관련된 내용이 서서히 좀 진정되는 흐름 보여주면서 역시나 믿을 곳은 이런 중국과 관련된 소비주들, 화장품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국주철관 엠프라임 쪽이죠. 20% 상승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도 보시면은요. 고르게 시세 내고 있습니다. 3에서 7% 정도 강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선물 9월물 체크해 보시죠. 선물 지수는 우선은 좀 크게 힘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250선 초반에서의 흐름, 현재는 252.80포인트고요. 상승하기는 하는데요. 0.2% 정도, 0.55포인트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살펴보시죠. 오늘 개인 쪽에서의 물량부터 좀 보시면은요. 포지션 지금 매도로 취하고 있습니다. 164계약의 매도 우위고요. 외국인 소폭의 매수, 기관 쪽에서는 171계약 제한적인 매수 나타내면서 오늘 선물 쪽에서 주요 투자자들은 다소 좀 조심스러운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10시 구간대 시장 상황 박상정이었습니다.